반가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죠. 그런데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입법 취지로 비춰볼 때 하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은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죠. 양벌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했을 때에는 사장만 벌을 받고 직원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고용인이 직원인데 고용인에게 1,0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고용인과 동일한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동일한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해서 1,000만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 제50조에 보면은 양벌 규정이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과실책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요. 동일한 이 말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죠. 중개인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편의상 줄여서 중개인이라고 불렀고요. 즉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중개인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여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되지만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임한 경우, 그만둔 경우 법령상 2개월 이내에 개임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에 기출문제 이렇게 개임이라고 나왔는데 임원을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틀린 지문입니다.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만 교체해야 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임원이 한 명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면 다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임명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용도는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 임차인은 반드시 개설 등록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원칙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시설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서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2종 근린생활시설도 아니고 1종 근린생활시설도 아니죠. 그래서 이 용도에 적합 건축법상 우리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즉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실장, 직원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하고 사장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개설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장이 임차인이고 그 실장하고 사장하고 다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즉 개업공개사에게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인데요. 해설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즉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만약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고 보조원만 서명 및 날인한다면 그것은 공개사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해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금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인제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금인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금인받게 되는데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그리고 교환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금인받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15회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그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여야 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중에 한 군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각각 시군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 말이 틀렸고요. 자, 2번은 금인 신청에 대한 금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틀렸네요.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이 X가 되겠습니다.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금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 2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수의 1을 더한 통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되고 그 한 통 남는 것은 그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판결서에도 금인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금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 이 말이 틀렸네요.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형식적 심사.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하죠. 즉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을 암기할 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주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당사자, 목적 부동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 등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 이런 거 실제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 금액이 맞는지 이런 것을 실질적 심사를 하진 않습니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가등기가 X네요.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금인신청 대상이다 했는데 본등기 할 때만 금인신청을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금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할 때는 금인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계약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인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자, 해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번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 그중 하나의 시군구에 금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시군구에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금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앞에 승인받아야 된다고 해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실질적 심사를 한다고 해서 틀렸고요. 5번은 가등기 할 때는 금인 받지 않고 본등기 할 때만 금인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죠. 등록 기준.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5가지이기 때문에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보면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표자를 포함한 포함이 틀렸네요. 포함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그래서 틀렸고요. 미음은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 2번이라고 했죠? 해설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문제 좀 쉬우셨나요? 처음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같이 풀다 보면 문제가 쉬워질 것이고요. 시험 보는 날은 가슴 벅찬 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